4강 식단 작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단 작성 상세 페이지에서 식재료 총량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단 작성에서 식재료 총량은 사용할 양으로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념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료 총량이 발주량이 됩니다. 총량 수정이 다 된 이후에는 식단 저장을 꼭 눌러야 합니다. 품위 내역 재계산의 체크 후에 식단을 저장한다는 것은 발주량, 즉 계약, 주문할 양에 연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식단에 지금 총량을 다 수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품위 내역 재계산을 누르고 식단을 저장을 하면 이 식재료 품위 작성에 반영이 됩니다. 안내가 나오죠. 저장하시겠습니까? 품위 내역 재계산 여부, 예, 내 요리 적용 여부, 아니요.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여기 품위 내역 재계산을 누르고 식단 저장을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4월 1일자에 이 총량이 실제로 품위 작성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검수 예정 일자를 4월 1일로 해놓고 조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식단 작성 상세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장이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장이 1kg였어요. 여기서 공통식품명에서 기장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1로 바뀌죠. 다시 식단 작성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1kg 사용하려고 했는데 2kg 사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kg로 바꾸고 식단만 저장하면 이 식재료 품위 작성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안내창이 뜨죠. 저장하시겠습니까? 품위 내역 재계산 여부 아니요.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식단 작성에는 2kg라고 바꿔놨는데 실제로 품위 내역 품위 작성에 가보면 아까 그 기장이 2kg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량에 연동시켜서 변동을 시키려면 꼭 여기 품위 내역 재계산 버튼을 누르고 식단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그냥 저장만 버튼만 누르게 된다면은 나중에 여기에 수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다 계약으로 맞물려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품위 내역 재계산 버튼을 총량이 수정되었다면은 품위 내역 그 재계산 체크 항목을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신 다음에 식단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전체 내 요리 적용 버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 등록 부분에서 레시피 1인 양을 대략적으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 레시피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서 그 학교 현장에 맞는 총량으로 그 1인 양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식단 작성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내 요리에서 설정한 1인 양에 급식 인원수가 곱해서 총량이 계산되어 나오지만 실제로 사용할 총량을 수정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1인 양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변동된 1인 양이 선생님이 근무하시게 되는 학교의 1인 양이 되고 여기에 사용할 레시피들은 나중에 재사용될 때 기존의 1인 양이 불러와지게끔 해주려면 여기 내 요리 적용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요리 정보에 등록된 1인 양이 연동되어 수정이 됩니다. 보실게요. 기장밥 아까 제가 여기 내 요리 정보에서는 정수로 1인 양을 설정해 놨어요. 대략적인 양을 설정해 놨지만 여기 그 학교에서 사용하실 총량을 입력하면 여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급식 인원수로 나눠져서 1인 양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장밥에 있는
이 레시피에 있는 1인량들이 내 요리 정보에 연동을 시키려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식단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안내창이 나오고 내 요리 적용 여부에 예라고 바뀌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요리 정보 탭으로 이동하시면 아까 비장밥에 등록됐던 이 1인량들이 식단 작성의 실제 1인량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아니고요. 여기 밑에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14.49라고 돼 있었어요. 기장이. 여기 14.49가 연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를 10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1인량이 65로 바뀌게 되고 내 요리 적용 여기 체크를 하시고 식단을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내창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쌀이 지금 65.22였는데 내 요리 정보에도 다시 조회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코드였죠? 65.22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이 내 요리 정보에 있는 1인량을 건드리고 싶지 않으시면은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기존에 있던 내 요리 정보에 있는 이 1인량, 원래 설정했던 1인량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각각의 그 요리별로 연동을 시키려면은 이 요리별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 요리 적용에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전체 여기 있는 모든 레시피들 1인량도 연동시키시려면은 이렇게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누르시고 식단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학교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하시고 이 레시피는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냥 여기 전체 체크하시고 식단 저장하시는 게 업무상 수월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식단 상세 페이지에서 유용한 기능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명을 이 내 요리 정보에서 들어가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도 있지만 식단 작성에서 바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금치 나물 무침인데 이날 시금치 나물 무침의 기본적인 레시피에다가 고추장만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금치 고추장 무침이라고 바꿀 수도 있거든요. 식단 출력명도 시금치 고추장 무침으로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금치 나물 기본적인 건데 식품을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공통식품명 옆에다가 고추장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장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어디다 추가할 거냐? 시금치 고추장 무침에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의 시금치 나물 무침이었는데 여기에 고추장을 하나 집어넣고 시금치 고추장 무침을 만드는 거예요. 총량을 입력하신 다음에 식단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시금치 나물 무침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시금치 고추장 무침으로 바꿨고 여기에 고추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래의 레시피는 시금치 나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리명만 시금치 고추장 무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내 요리 정보에 있는 시금치 나물이라는 그 요리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 코드에는 연동되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진짜 내 요리 정보에 들어있는 이 시금치 나물 무침 있잖아요. 이 요리 코드를 진짜 시금치 고추장 무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식단 작성 탭의 상세 탭에서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쭉 올려보세요. 그럼 요리 내역이 있고요. 이 요리 내역에서 시금치 고추장 무침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 내 요리 적용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한 요리를 내 요리로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시 내 요리 정보로 들어가서 시금치 나물이라고 치면 얘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시금치 고추장 무침이 연동이 돼서 식품명, 요리명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쳐야만 여기다 나옵니다. 이 코드는 원래 있었던 제 시금치 고추장 무침 코드였고요. 이 코드는 아까 시금치 나물이었던 것이 여기 식단 작성에서 연동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리명이 바뀐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금치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기본 레시피로 다양한 부재료를 추가해서 여기 요리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내 요리 정보에 들어가서 새로운 요리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좋지만 번거로울 때는 그냥 여기 식단 작성 상세 페이지에서 이 요리명만 일회성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재료 등을 여기다 추가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 요리 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그 요리 방법도 여기다가 새롭게 작성해서 그날 다르게 작업 지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운 작업 지시 요리 방법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알레르기 정보가 있어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 식품 코드에 따른 그 교육부에서 설정한 알레르기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우리 공산품이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 정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소세지에는 견과류 성분이 없는데 어떤 소세지에는 또 다른 소세지에는 견과류 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공개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설정을 해서 공개를 해줘야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악이 되신다면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 원산지가 있는데 이 원산지는 하루하루 계속 입력을 하면은 계약 진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